아이고, 지연아.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지, 그 망할 년이, 그 독사 같은 년이. 내 돈 싹 다 들고 튀었어. 아이고,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10년 만에 나타난 남편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 재벌 딸과 미국으로 도망치며 저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 남자가 말이죠. 여보, 지연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그년한테 꼭 복수할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돈 좀 빌려줘. 응? 저는 아무 말 없이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와인 잔을 든 여자, 바로 남편이 그 상간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 강태수? 꼴이 그게 뭐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내 진짜 이름은 제인 킴이 아니라 이하연이야. 똑똑히 알아들어. 그리고 이지연, 이 사람. 내 하나뿐인 친언니고. 알겠어? 지난 10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바닥 위였을까요? 남편이 쌓아 올린 탑은 왜 하필 가장 높은 곳에서 무너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도시의 밤을 통째로 삼키고 있었어요. 최고급 주상복합 꼭대기, 그 육중한 현관문 앞에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흙탕물로 범벅이 된 바지, 물에 젖어 축 처진 어깨, 강태수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제발.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죠. 한참 뒤 잠금장치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서늘한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실크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여자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지연. 10년 전 그 촌스럽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누가 널 여기까지 기어들어오게 뒀지. 지연이 나직하게 말하며 팔짱을 꼈어요. 태수가 그 발끝을 향해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물에 젖어 떠는 그 등짝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으로 10년 전 그 가을이 밀려들어왔어요. 그때 지연의 뱃속엔 3달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통장이 안겨 있었죠. 퓨전 한식 프랜차이즈 기획서. 전국의 맛집을 몇 년이나 돌며 완성한 지연의 꿈이었어요. 밤을 새워 만든 특제 소스 배합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계약만 하면 우리도 이제 사장님이네. 지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부동산 앞에 도착한 지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중개인 전화는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어젖힌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집기도 서류도 사람도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빈 책상 위엔 종이 2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지연 이름으로 몰래 받은 사채 빚 독촉장, 또 하나는 도장 찍힌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지연은 태수의 지인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이 튀어나왔죠. 제인 킴. 태수에게 거액을 대주기로 했다던 재미교포 투자자였습니다. 지연이 그 여자가 묵던 호텔로 달려갔지만
방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출입국 창구 직원의 한마디가 지연의 다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어젯밤 두 분 함께 미국행 비행기 타셨는데요. 지연의 손에서 봉투가 툭 떨어졌어요. 레시피도 전세금도 남편도 한순간에 전부 사라진 겁니다. 며칠 뒤였어요. 지연의 좁은 월세방 문이 구둣발에 걷어차였습니다. 험상궂은 산에 셋이 들이닥쳤죠. 이지연이 너지. 남편이 비처먹고 튀었으면 마누라가 갚아야 할 거 아냐. 앞장선 사내가 밥상을 발로 뒤엎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빚 제가 받은 게 아니라고요. 지연이 배를 감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몰라. 여기 네 이름 도장이 떡하니 찍혀 있는데. 사내가 서류를 지연의 얼굴에 던졌어요. 그러곤 장롱을 넘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세간살이가 박살나는 소리에 지연이 주저앉았죠. 그때였어요. 아랫배가 칼로 도려내듯 조여왔습니다. 다리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지연이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야, 이거 뭐야? 튀어. 사내들이 허둥지둥 달아났죠. 이웃의 신고로 구급차가 왔지만 지연은 끝내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텅 빈 병실. 지연이 눈을 떴어요.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배 위에 얹은 손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지연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어요. 간호사가 말릴 새도 없이 병원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퇴원한 그날부터 지연은 자취를 감췄어요. 사채업자의 손이 닿지 않을 지방의 작은 도시, 이름도 낯선 식품 공장에 청소부로 몸을 숨겼습니다. 매일 악취나는 화장실을 닦았어요. 손톱이 갈라지고 무릎이 헐어도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버려진 신문을 주워 모았어요. 외식업 기사를 오려 수첩에 붙였죠. 그 수첩이 지연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한복판. 번쩍이는 간판 아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어요. 태수의 프랜차이즈 본사 개업식이었습니다. 턱시도를 빼입은 태수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죠. 이 특별한 소스는 제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기자들 앞에서 태수가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그 옆엔 명품 드레스를 걸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인 킴. 붉은 입술이 서늘하게 휘어졌죠. 같은 밤 공장 기숙사의 눅눅한 방. 지연이 태수의 성공 기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부두득. 기사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강태수? 두고 봐. 지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어요. 그 손엔 새로 적은 레시피 수첩이 들려 있었죠. 다시 10년 뒤 펜트하우스 앞. 지연이 무릎 꿇은 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살려달라고? 지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말 내가 10년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인데. 태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등 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리만치 빠르게 흘렀어요. 아니, 사실 지연에게 그 세월은 한없이 더디고 지독했죠. 낮에는 청소부, 밤에는 연구원. 지연은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장장 박 씨가 그런 지연을 눈여겨봤어요. 버려진 식자재로 국을 끓여도 맛이 남달랐거든요. 자네, 이 손맛 어디서 배운 거야? 박 씨가 국그릇을 비우며 물었습니다. 그냥 살려고 배운 거예요. 지연이 걸레를 짜며 힘없이 웃었죠. 박 씨는 말없이 낡은 열쇠 하나를 지연의 손에 쥐어줬어요. 구간 뒷방이야. 아무도 안 써. 밤에 뭐든 해봐.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그 작은 방에서 밤을 태웠어요. 수백 번, 수천 번. 간을 보고 버리고 다시 섞었습니다. 태수가 훔쳐간 소스를 짓밟아버릴 새로운 맛. 그 하나만을 위해 지연은 잠을 반납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밤이었어요.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찾았다. 이계집.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여기까지 기어이 냄새를 맡고 온 겁니다. 너 하나 잡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알아? 앞장선 사내가 연구실 선반을 우르르 쓸어버렸습니다.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연은 수천만 겨우 품에 안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뒷문으로 튀어나갔죠. 빗물에 젖은 흙길을 맨발로 내달렸어요. 발바닥이 찢겨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플래시 불빛이 지연의 등을 훑쳤어요. 거기서 이년아. 험한 산길이 이어지고 발밑이 뚝 끊겼습니다. 지연이 우뚝 멈췄어요. 발 아래로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절벽 끝이었습니다. 뒤엔 사채업자, 앞엔 낭떠러지. 지연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이렇게 사느니. 지연이 수첩을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한 발을 앞으로 뻗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기익. 찢어지는 타이어 소리가 밤을 갈랐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지연의 등 뒤로 미끄러지듯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거구의 사내가 뛰어내렸습니다. 그가 지연의 팔을 낚아채 뒤로 확 잡아당겼죠. 안 됩니다. 여기서 죽으면 그놈들만 웃어요. 지연이 그 품에서 발버둥 쳤어요. 나요. 나 이제 살 이유가 없다고요. 이유는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사내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단에서 내린 수하들이 사채업자들 앞을 막아섰어요. 이분한테 손끝 하나 대면 너희 사장부터 잡아넣는다. 사내가 명함 한 장을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블랙엔젤 투자사. 조 실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당신 빚 오늘부로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연이 멍하니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왜? 당신을 눈여겨본 분이 계십니다. 조 실장이 지연의 품속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수첩 속 재능. 같은 시각 서울의 어느 펜트하우스. 태수는 술에 취해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거실 한쪽 서재. 제인 킴이 소리 없이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두 개로 나뉘어 적힌 비밀 장부가 손에 잡혔죠. 제인 킴이 휴대폰을 꺼내 한 장 한 장 찍었어요. 빼돌린 돈의 흐름, 감춰둔 계좌. 모든 증거가 화면에 담겼습니다. 전송 완료. 제인 킴이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고를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오자 태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제인 킴이 그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입술 끝이 차갑게 올라갔어요. 실컷 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튿날 아침 지연은 은행 창구 앞에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빚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10년을 짓눌러온 족쇄가 사라진 겁니다. 조 실장의 차는 지연을 한남동으로 데려갔어요. 담장이 끝도 없이 이어진 거대한 저택이었죠. 정원 한가운데 유리 온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난초잎을 매만지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이지연 씨. 최 회장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이 절 살린 분이세요. 살렸다기보단 투자한 거지. 최 회장이 그제야 지연을 돌아봤어요. 주름진 눈매 속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 수첩 좀 봅시다. 지연이 조심스레 수첩을 건넸어요. 최 회장이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건이네.
이걸 이렇게 썩히고 있었어. 저는 그냥 복수가 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최 회장이 나직이 웃었습니다. 복수? 좋지. 근데 감정으로 하면 지는 거야. 노인이 수첩을 탁 덮었어요. 강태수 회사를 시장에서 통째로 지워버릴 계획을 짜와요. 제가 그걸요. 못하겠으면 지금 나가고, 하겠으면 여기 남고. 최 회장의 목소리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온실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청소부 앞치마 대신 뭔가 다른 게 보이는 듯 했죠. 하겠습니다. 지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저택 별채에 머물렀어요. 조 실장이 데려온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지연을 가르쳤죠. 숫자를 읽는 법, 상권을 보는 법, 회사를 통째로 삼키는 법. 지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걸 빨아들였습니다. 한편 강남의 태수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가맹점을 전국의 마구잡이로 늘렸습니다. 정작 물건을 나를 창고와 트럭엔 한 푼도 안 썼죠. 김 부장이 그 옆에서 배를 불렸어요. 유통기한이 코앞인 고기를 가맹점에 떠넘겼습니다. 사장님, 이거 다 밀어내면 이번 달 순익 2배입니다. 김 부장이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좋지. 점주들이야 알아서 팔면 되는 거고. 태수가 위스키를 넘기며 낄낄거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의 항해 서류가 본사로 쏟아졌지만 제인 킴이 그걸 하나하나 파쇄기에 갈아버렸어요. 골문 상처는 안에서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죠. 석 달 뒤 최 회장의 온실. 지연이 커다란 보드 앞에 섰습니다. 강태수 직영점 반경 50m. 지연이 지도 위 한 점을 짚었어요. 딱 여기만 칩니다. 숨통을 조금씩 조여야 하니까요. 최 회장이 지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서류에 굵은 펜으로 서명했어요. 자금 나갑니다. 실컷 써봐요. 지연의 입가에 처음으로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지연의 손끝에서 일이 착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 공장장이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죠. 허름한 공장 사무실로 검은 세단이 들어섰습니다. 박 선생님, 저랑 큰일 하나 하시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지연을 보고 박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자니가 우리 청소하던 그 아가씨 맞아. 맞아요. 그때 그 열쇠 아직도 안 잊었거든요. 지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가 그 손을 덥석 맞잡았어요. 이제 지연의 생산 총괄이 된 겁니다. 매장 자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 이름으로 빌렸어요. 전부 태수 직영점 코앞이었죠. 두꺼운 검은 천으로 유리창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밤낮 없이 공사가 돌아갔어요. 태수는 그 광경을 코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길 건너 뭐 짓나 본데 우리 손님이나 뺏기겠어. 태수가 콧방귀를 뀌며 룸살롱으로 향했어요. 법인 카드를 긁어대며 접대를 받았죠.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그날 밤. 제인 킴이 태수의 손가락을 끌어다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회사 알짜 땅에 걸린 서류를 조용히 넘겨봤어요. 무언가를 확인한 제인 킴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드디어 개점 전날 밤이었어요. 지연이 조 실장, 박 공장장과 함께 길가에 섰습니다. 건너편 태수의 메인 직영점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죠. 실장님, 물건은요? 전국 매장 뒷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 실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대형 트럭 수십 대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싱싱한 식자재가 매장마다 가득 실려 내려졌죠. 지연이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눌렀어요. 전국 매장의 계산대가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박 공장장이 침을 꼴깍 삼켰어요. 이야, 정말 시작이네. 손이 다 떨려. 떨긴 왜 떨어요. 이제 겨우 첫 단추인데.
지연이 나직이 웃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 매장을 덮고 있던 검은 천이 일제히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촤악! 눈부신 조명이 거리를 대낮처럼 밝혔죠. 지연의 이름 첫 글자를 딴 로고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건너편 태수의 간판이 초라해 보일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문을 연 그날부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죠. 값은 싼데 맛은 기가 막혔거든요. 인터넷은 순식간에 지연의 가게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매장 앞줄이 수백 미터씩 늘어섰어요. 2주 만에 업계 하루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죠. 반면 길 건너 태수의 가게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손님을 통째로 빼앗긴 겁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점주들이 본사로 몰려왔어요. 사장님 나오라 그래.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로비에서 고성이 터졌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김 부장. 건너편 그 회사 사장이 누군지 당장 캐. 이미 알아봤는데요. 이게 참. 김 부장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회사가 회사를 낳고 그 회사가 또 딴 회사를 낳고 미로예요, 미로. 조 실장이 짜놓은 겹겹의 껍데기 회사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파도 진짜 주인은 나오지 않았죠. 태수의 이가 빠득 갈렸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지연의 사무실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죠. 봉투를 뜯은 지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태수 회사에 은밀한 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맹점 보증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만든 증거였죠. 안에 사람이 있네요. 지연이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실장님, 이거 언제 터뜨리면 제일 아플까요? 주가가 제일 높을 때죠. 지금이 딱입니다. 조 실장이 서류를 챙겼어요. 경제지와 검찰에 동시에 찔러 넣을 참이었습니다. 한편 태수는 돈줄이 마르자 눈이 뒤집혔어요. 제인 킴 몰래 사채업자 황 사장을 찾아갔죠. 회사 알짜 공장 땅을 담보로 넘겼습니다. 이자가 좀 세도 어쩌겠어요. 급하니까. 태수가 도장을 꾹 눌러 찍었어요. 건너편 건물 옥상. 제인 킴이 붙인 사람이 그 장면을 몰래 찍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곧장 제인 킴에게 전송됐죠. 제인 킴이 대포폰을 들어 어디론가 신고했어요. 불법으로 돈 굴리는 사람 하나 제보하려고요. 목소리에 감정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 본사에 예고 없이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컴퓨터며 서류며 상자째 실려나갔습니다. 주가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죠. 궁지에 몰린 태수가 김 부장을 불렀어요. 건너편 그 잘나가는 가게에 흠집을 내야겠어. 어떤 흠집을 원하십니까? 먹는 장사잖아. 위생만큼 무서운 게 없지. 태수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김 부장에게 매수된 아르바이트생이 지연의 매장에 위장 취업했어요. 야간 교대 시간 창고로 숨어들었죠. 썩어 문드러진 고기를 신선한 상자에 슬쩍 섞었습니다. 그러곤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어요. 이튿날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연의 가게가 썩은 고기를 쓴다는 영상이 쫙 퍼졌죠. 이야, 착한 기업인 척하더니 이거 봐라. 댓글이 순식간에 수만 개로 불어났어요.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불매하자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졌죠.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였어요. 박 공장장이 얼굴이 하얘져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이거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박 선생님, 진정하세요. 지연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전 매장 영업 중단. 식자재 전부 폐기하세요. 아니, 그럼 손해가 믿음을 잃는 것보단 싸요. 지연이 조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창고 카메라 살릴 수 있죠. 박 선생님이 사각지대에 몰래 달아둔 게 있습니다. 조 실장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지지직거리는 화면 속. 아르바이트생이 썩은 고기를 상자에 섞는 손이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잡았다. 조 실장은 그날 밤 아르바이트생의 자취방을 덮쳤습니다. 김 부장과 주고받은 통장, 통화 녹음까지 손에 넣었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겁니다. 이튿날 커다란 기자회견장. 지연은 나서지 않았어요. 대신 조 실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면의 조작 영상이 그대로 떴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폭포처럼 터졌죠. 돈 봉투가 오간 증거까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지연의 회사는 곧바로 태수 본사에 소송을 걸었죠. 그 시각 태수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태수가 모니터를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제인 킴. 붉은 와인 잔을 우아하게 기울일 뿐이었어요. 지연은 블라인드 사이로 건너편 태수의 건물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 날 세상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태수 회사를 향한 손가락질이 하늘을 찔렀죠. 반대로 지연의 가게는 정직한 회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2시간 만에 재료가 동나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지연은 얼굴 없는 사장을 고수한 채 다음 판을 짰습니다. 이번엔 바다 건너 큰 돈을 끌어올 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홀로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지연. 번호판도 없는 검은 승합차가 앞을 쾅 막아섰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뭐예요, 당신들? 나요. 지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죠. 눈이 검은 천으로 가려지고 몸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안대가 벗겨진 지연이 눈을 떴어요. 화려한 호텔 방 아니었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꼰 여자 하나가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죠. 제인 킴이었어요.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였구나. 강태수 옆에 붙어있던 그 여자. 지연이 탁자 위 유리잔을 움켜쥐고 일어섰어요. 한 발짝만 다가와. 이걸로 확 그어버릴 테니까. 그러자 제인 킴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어요.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지연의 손에서 유리잔이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그건 태아 사진이었어요. 10년 전 지연이 잃어버린 아이의 마지막 흔적. 세상에 지연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사진이었죠. 이걸 네가 어떻게 해? 지연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제인 킴은 대답 대신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반으로 쪼개진 낡은 은목걸이.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연이 자기 목에 걸린 나머지 반쪽을 부여잡았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제인 킴이 화장솜으로 얼굴을 쓱쓱 닦아냈습니다. 짙은 화장 아래 감춰졌던 맨얼굴이 드러났어요. 어딘가 낯익은 이목구비였습니다. 언니. 제인 킴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지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나야 언니. 하연이. 고아원에서 헤어진 네 동생. 시간이 10몇 년 전으로 흘러갔어요. 작고 허름한 고아원. 두 자매가 한 침대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온 부부가 동생만 데려갔어요. 떨어지지 않으려는 언니의 손이 억지로 떼어졌죠. 어린 하연은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지연이 목걸이를 쪼개 반쪽을 쥐어줬어요. 이거 꼭 갖고 있어. 언니가 꼭 찾으러 갈게. 그 약속이 하연의 가슴에 십몇 년을 박혀 있었던 겁니다. 호텔 방 안 지연이 바닥에 무너져 내렸어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언니한테 거짓말을 해? 하연이 지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가서 좋은 아빠 만났어. 최 회장님. 최 회장님이 내 양아버지였어. 지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언니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알아. 하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죠. 그 쓰레기 강태수? 언니 인생 짓밟은 그놈. 그래서 네가 그놈 아내인 척을 한 거야. 돈 많은 재벌 딸 제인 킴으로 위장해서 접근했어. 하연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이야 언니. 그 짐승 옆에서 10년을 버텼어. 그 긴 세월을 왜? 대체 왜 그렇게까지? 그놈이 언니 걸로 쌓은 탑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하연이 지연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때 통째로 무너뜨려서 언니한테 돌려주려고. 지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거사. 뭐하러 그렇게까지. 지연이 하연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두 자매가 서로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죠. 10년 아니 10몇 년의 세월이 그 품 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눈물은 접고 칼을 갈 차례였죠. 언니, 그놈 숨통 완전히 끊어놓자. 하연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언니가 밀어붙이고 안에서는 네가 갉아먹고. 지연이 하연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쌍끌이로 조여버리는 거야. 두 자매의 계획이 착착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연은 다시 오만한 사모님이 됐어요. 태수 앞에서는 여전히 명품으로 휘감고 콧대를 세웠죠. 여보, 회사 넘어가게 생겼는데 손 놓고 있을 거야. 하연이 태수를 살살 부추겼습니다. 경영권 지키려면 남은 지분이라도 담보로 넣어야지. 그럴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태수가 넘어가 남은 지분마저 사채업자에게 넘겼어요.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파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한편 지연은 하연이 빼온 명단을 손에 쥐었습니다. 태수 밑에서 죽어가던 가맹점주들을 몰래 만났어요. 위약금은 저희가 다 물어드릴게요. 간판도 새로 달아드립니다. 공짜로요. 점주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태수 밑에서 무더기로 가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최 회장까지 나섰어요. 정재계 인맥을 총동원했죠. 태수에게 돈을 대주려던 은행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한 태수의 회사. 부도 코앞까지 몰렸어요. 월급 못 받은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죠. 핵심 임원들은 하연이 슬쩍 흘린 파산 문서를 받습니다. 기밀 서류와 거래처 명단을 챙겨 지연 회사로 넘어갔어요. 배가 가라앉기 전에 쥐들이 먼저 뛰어내린 겁니다. 다급해진 태수가 하연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어요. 여보, 처가에 부탁 좀 해줘. 한 번만 살려줘. 응. 태수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하연이 벌레라도 보듯 그를 내려다봤어요. 손 치워. 더러우니까. 하연이 서류 뭉치를 태수 얼굴에 던졌습니다. 장기 해외 출장 서류였죠. 나 좀 나갔다 올게. 아주 오래. 하연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섰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태수가 비틀거리며 금고를 열었어요. 마지막 비자금이라도 챙길 셈이었죠. 하지만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양도 증서도 차명 통장도 전부 사라졌어요. 없어. 왜 아무것도 없어. 태수가 빈 금고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 회장의 온실. 지연과 하연이 나란히 서서 서류를 넘겨봤어요. 태수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문서였죠.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다. 우리 하연이. 지연이 동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두 자매가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경쾌한 소리가 온실 안에 맑게 울려 퍼졌죠. 머지않아 지연에게 큰 무대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눈이 부시도록 쏟아졌어요. 수백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진을 쳤죠. 올해의 벤처 기업인 그 큰 상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대상 수상자가 곧 밝혀질 참이었어요. 사회자가 봉투를 뜯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의 대상 그 주인공은 이지연 대표님입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떠나갈 듯한 박수로 뒤덮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죠. 지연이 기품 있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번쩍이는 트로피가 그 손에 쥐어졌어요. 지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때 공장 화장실을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이 자리를 만들어준 건 제가 아니에요. 지연의 눈길이 맨 뒷줄로 부드럽게 향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 지켜준 가족 덕분입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하연이 그 눈길을 받았어요.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꾹 누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연이 그 웃음을 향해 살포시 고개를 끄덕였죠. 시상식이 끝나자 지연은 곧장 다음 일로 향했어요. 바다 건너 큰 손들을 앉혀놓고 회사를 소개하는 자리였죠. 저희는 이제 세계로 나갑니다. 지연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투자하겠다는 돈이 물밀듯 밀려들었어요. 회사는 거침없이 주식 시장 상장까지 밀어붙였죠. 상장하던 날이었습니다. 거래소 대형 전광판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처음값의 3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야, 이거 상한가 찍었다. 객장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죠. 지연은 조 실장과 함께 어딘가로 차를 몰았어요. 옛날 자기가 청소부로 멸시받던 그 영세 공장 터였습니다. 이제 그 땅 전부가 지연의 것이 됐죠. 지연이 삽을 들어 첫 흙을 떠올렸어요. 최첨단 연구센터가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박 공장장이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내가 살다 이런 날을 다 보네.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열쇠 하나가 시작이었잖아요. 지연이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수의 펜트하우스는 압류 딱지로 도배돼 있었어요. 집행관들이 문을 부수듯 밀고 들어왔죠. 강태수 씨, 이 집, 이제 당신 것 아닙니다. 여기 내 집이야. 내가 얼마 주고 산 건데. 태수가 속옷바람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그를 질질 끌어냈어요. 문 앞에 나뒹구는 태수 위로 짐짝들이 쏟아졌죠. 뉴스마다 태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쪽에선 몰락한 사업가, 다른 쪽에선 떠오르는 스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화면에 떴어요. 갈 곳 없는 태수는 찜질방을 떠돌았습니다. 며칠째 씻지도 못한 몰골이었죠. 어느 식당 구석에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무심코 켜진 텔레비전에 눈길이 갔습니다. 한 여성 사장이 화려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거대 기업을 세운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그 얼굴을 본 태수의 젓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지연이.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10년 전 쓰레기처럼 버린 조강지처였습니다. 저게 저 여자가 내 회사를 무너뜨린 그 사장이라고. 태수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하. 지연이 너였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병이 산산조각 났어요.
식당 손님들이 놀라 태수를 쳐다봤죠. 증오의 눈이 먼 태수가 공중전화로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황 사장, 나 태수요. 돈 좀 더 만들어줘. 이미 담보 잡을 것도 없잖소. 강 사장. 전화기 넘어 황 사장이 비웃었어요. 처갓집이 재벌이요. 그 돈줄 아직 안 끊겼다니까. 태수가 이를 악물고 거짓말을 뱉었습니다. 이미 하연이 자길 버리고 떠난 줄은 숨긴 채로요. 그 돈으로 지연이 회사 반드시 무너뜨릴 거요. 태수의 눈에 시뻘건 광기가 어렸어요. 같은 시각 지연의 펜트하우스. 하연이 짙은 화장을 지우고 수수한 차림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자매만의 조촐한 저녁이었어요. 넓은 거실 바닥에 마주 앉았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우리 고아원에서 먹던 그 맛나. 하연이 한입 베어 물며 웃었어요. 그치. 매워서 서로 물 뺏어 먹고 그랬잖아. 지연도 마주 웃었습니다. 두 자매가 오랜만에 세상 편한 얼굴로 마주 앉았죠. 그때 지연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 뭔데, 언니? 하연이 봉투를 열어보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언니, 이거 회사 지분 절반이잖아. 응. 원래 반은 내 거였어. 네가 없었으면 다 없었어. 난 못 받아. 이건 언니가 피 흘려 만든 거야. 하연이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 둘이 만든 거지. 그냥 받아. 이 바보야. 지연이 하연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줬습니다. 두 자매의 눈에 다시 물기가 어렸죠. 멀리 한남동 최 회장의 온실. 노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떡볶이를 사이에 두고 웃는 두 자매의 모습이었죠. 최 회장이 흐뭇하게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지만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태수가 황 사장에게 빌린 검은 돈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배신하고 지연 회사로 넘어간 옛 임원들을 은밀히 찾아다녔죠. 이거 받고 우리 예전처럼 한 번만 손잡읍시다. 태수가 현금 다발을 내밀었어요. 몇몇이 슬그머니 그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정보를 빼내주기로 한 겁니다. 같은 시각 지연은 본사에서 마지막 결제를 하고 있었어요. 유럽 진출을 위한 서류였죠. 지연이 펜을 들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세계로 나가는구나. 그런데 그 서류 더미 속 매수된 임원이 몰래 끼워 넣은 독한 계약서 한 장이 숨어 있었어요. 지연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멀리 어느 허름한 여관방. 컴컴한 어둠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 번뜩였어요. 그 앞에 앉은 태수의 눈이 도끼로 이글거렸죠. 평온한 며칠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연은 세계로 뻗어나갈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그 평화를 산산조각 낸 건 뜻밖의 소동이었습니다. 대낮에 지연의 본사 로비. 신호통을 든 태수가 미친 사람처럼 뛰어들었어요. 이지연 나오라 그래. 어디 숨었어?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태수를 붙들었죠. 몸싸움 끝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 와중에도 태수는 목이 터져라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너 이대로 안 끝나. 두고 봐.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발악을 멈추지 않았죠. 소동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바로 그날 본사로 무서운 서류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유럽 계약서에 숨어있던 독한 조항이 터진 겁니다.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됐다는 통보였어요. 설상가상 매수됐던 임원들이 사고를 쳤죠. 회사의 생명줄인 소스 비법을 헐값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곤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어요. 악재가 겹치자 주가가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앞다퉈 발을 뺐죠. 지연은 회의실에 틀어박혀 밥도 넘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연이 관자놀이를 짚으며 신음했습니다. 한편 태수는 유치장에서 금세 풀려났어요. 황 사장이 붙여준 변호사 덕분이었죠. 밖으로 나오자마자 태수는 여론 조작 업체를 샀습니다. 지연의 사생활을 두고 온갖 더러운 소문을 퍼뜨렸어요. 세무당국엔 정교하게 조작한 투서까지 찔러 넣었죠. 지연 회사가 몰래 비자금을 만든다는 거짓 제보였습니다. 며칠 뒤 세무조사관들이 본사로 들이닥쳤어요. 컴퓨터며 장부며 상자째 실려나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연이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언니는 내가 지킨다. 하연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태수가 숨어 지내는 황 사장의 불법 도박장 근처였죠. 담벼락에 바짝 붙어 창문 안을 엿봤어요. 안에서는 태수가 무언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지연 이름으로 만든 가짜 회사 서류였죠. 증거를 없애려는 참이었어요. 하연이 휴대폰을 창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태수가 옛날 돈 봉투 건네던 화면을 보고 있는 걸 찍었어요. 그때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사장, 이 노트까지 담보로 잡을 테니 돈 좀 더 줘. 태수가 낡은 노트 하나를 탁자에 올려놨어요. 하연의 눈이 번쩍 뜨였죠. 10년 전 태수가 훔쳐간 언니의 원본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하연은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저 노트만 되찾으면 언니에게 큰 선물이 될 터였죠. 태수가 화장실로 자리를 뜬 틈이었습니다. 하연이 뒷문으로 살금살금 숨어들었어요. 황 사장의 금고 앞에 다다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었죠. 레시피 노트와 동거래 장부가 손에 잡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야? 순찰 돌던 사내 하나가 하연을 발견했어요. 무전기에 대고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침입자다. 다들 뒤로 모여. 하연이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달려드는 사내의 얼굴을 소화기로 힘껏 후려쳤습니다. 퍽! 사내가 나뒹구는 사이 하연이 밖으로 튀어나갔죠. 좁은 골목에서 숨막히는 추격이 시작됐어요. 흉기를 든 사내들이 하연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전연 잡아. 놓치면 사장한테 다 죽어. 하연이 죽으림을 다해 달렸어요. 하지만 골목 끝은 막다른 벽이었죠. 하연이 벽에 등을 붙인 채 헐떡였습니다. 사내들이 흉기를 들고 서서히 조여왔어요. 이제 어디로 도망가시게. 곱게 이리 와. 하연이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기익.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뒤흔들었죠. 검은 차 한 대가 사내들 사이로 돌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조 실장이었습니다. 하연 씨, 이쪽으로. 경호원들이 사내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죠. 하연이 차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하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실장님, 어떻게 여기를. 최 회장님이 하연 씨 뒤를 늘 지키라 하셨습니다. 조 실장이 앞을 보며 답했습니다. 하연이 품에서 노트와 장부를 꺼냈어요. 이거요. 강태수가 훔친 언니 원본 노트. 그리고 계약서 조작한 배우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조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을 볼 차례네요. 조 실장은 그 길로 서류를 법무팀과 검찰에 넘겼어요. 장부에 적힌 돈의 흐름이 모든 걸 말해줬죠. 태수가 가짜 회사로 세금을 빼돌린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태수를 잡아들이라 명했어요. 매수됐던 임원들에게도 줄줄이 영장이 떨어졌죠.
한편 황 사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태수에게 빌려준 돈을 몽땅 떼이게 생긴 겁니다. 그 새끼 어디 갔어? 몸이라도 팔아서 갚게 해. 황 사장이 수하들을 풀어 태수를 쫓기 시작했어요. 이제 태수는 두 곳에서 쫓기는 신세가 됐죠. 한쪽에선 경찰, 다른 쪽에선 사채업자. 태수가 코트깃을 잔뜩 세우고 뒷골목을 내달렸어요. 가로등 불빛을 피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쥐새끼처럼 이리저리 도망치는 신세였죠.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댄 태수의 얼굴은 이미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태수가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며칠 밤낮을 태수는 쫓기며 굶주렸어요. 쓰레기통을 뒤적인 이를 때우는 처지로 떨어졌죠. 한때 강남을 주름잡던 사장이 거지꼴이 된 겁니다. 그 사이 검찰은 황 사장의 도박장을 덮쳤어요. 장부 하나로 얽히고 설킨 범죄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황 사장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죠. 그자들이 입을 열자 진실이 쏟아져 나왔어요. 태수가 조작한 투서와 가짜 뉴스의 실체가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지연 회사를 겨눴던 세무조사도 아무 혐의 없이 끝났죠. 언론이 앞다퉈 지연의 억울함을 보도했어요. 등 돌렸던 여론이 다시 지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반토막 났던 주가가 V자를 그리며 솟구쳤죠. 지연은 그 기세를 놓치지 않았어요. 태수의 조작 증거를 유럽 회사들에 낱낱이 보냈습니다. 깨질 뻔한 큰 계약이 극적으로 되살아났죠. 포위망이 좁혀오자 태수는 갈 곳을 잃었어요. 문득 10년 전 유일하게 기댔던 이름이 떠올랐죠. 제인 킴. 태수가 그 여자 명의로 된 호텔방으로 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곤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분 어제 다 정리하고 나가셨는데요. 뭐라고? 어디로 갔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직원이 등을 돌렸어요. 태수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제인 킴 명의로 숨겨뒀던 해외 재산. 그것마저 그 여자가 몽땅 빼내 사라진 겁니다. 태수가 로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 돈 다 어디 갔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태수는 지연이 산다는 펜트하우스 주소를 알아냈죠. 무작정 그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도 밖에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경비원들이 태수를 막아섰죠. 어딜 함부로 들어가. 나 저 위에 아는 사람 있어. 태수가 몸을 비틀어 비상계단으로 내달렸습니다.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미친 듯이 기어 올랐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드디어 펜트하우스 현관 앞. 태수가 무릎을 꿇고 초인종을 마구 눌렀습니다. 지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제발.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한참 뒤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지연이 걸어 나왔어요. 실크 정장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태수가 그 발밑으로 기어가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지연아, 나 완전히 속았어. 그 제인 킴한테. 그년이 내 재산 다 들고 튀었다고. 태수가 콧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했어요.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줘. 그년한테 복수하게 돈 좀 빌려줘. 응. 태수가 이마를 바닥에 쿵쿵 찧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그 꼴을 내려다봤어요.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복수라. 지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 안쪽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서였죠. 그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명품 실크 잠옷 차림에 와인 잔을 든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나른한 발걸음, 여유로운 표정. 태수의 눈이 그 여자를 향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인 킴이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켰다고 저주하던 바로 그 아내였죠. 제인, 당신이 왜 여기? 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인 킴이, 아니 하연이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강태수? 아직도 모르겠어. 내 진짜 이름은 하연이야. 하연이 와인을 한 모금 넘겼죠. 이지연. 이 사람. 내 친언니고. 태수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지난 10년 자신이 노란한 판. 그게 처음부터 두 자매의 손바닥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태수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 같아. 하연이 서류 뭉치를 태수의 얼굴에 확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눈발처럼 흩날렸죠. 네가 훔쳐 빼돌린 돈. 그거 전부 우리 언니 회사로 들어왔어. 아주 합법적으로. 투자금이랑 배당금 모양으로. 태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그럼 10년 동안 당신은. 그래. 그 10년 전부 널 무너뜨리려고 산 거야. 하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수가 입에 거품을 물고 휘청거렸어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실장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던 경찰들이었죠. 수갑소리가 절그럭거렸어요. 강태수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경찰이 태수의 손목에 차가운 쇠를 채웠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의 기술 유출 사주까지. 태수가 발버둥치며 허공에 발길질을 했어요. 이거 나. 지연아, 나 좀 봐줘. 지연아. 경찰들이 그 몸을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질질 끌려가는 태수. 그 절규가 복도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죠.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어요. 그러곤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거실 안 두 자매만 남았죠. 지연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응, 언니. 진짜 다 끝났어. 하연이 지연에게 와인 잔을 하나 건넸어요. 두 자매가 잔을 마주 들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하연이. 언니가 더 고생했지. 챙? 맑은 잔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그 판결이 떨어지고 한 해가 흘렀어요. 태수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지방 교도소 독방에 갇혀 있었죠.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이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내 거였는데, 다 내 거였는데. 같은 소리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되뇌었습니다. 복도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두 자매가 이끄는 그룹이 북미 시장까지 석권했습니다. 화면에 지연과 하연이 나란히 섰습니다. 세계적인 잡지 표지를 장식한 당당한 모습이었죠. 수천 명 직원 앞에서 새 포부를 밝히고 있었어요. 같은 방 흉악범들이 화면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저 언니들 봐라. 돈도 많고 얼굴도 반반하네. 한 놈이 지나가며 태수의 철창을 발로 걷어찼어요. 어이, 네가 저 여자 전 남편이라며. 키키. 태수는 반항조차 못하고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괴롭힘에도 숨만 죽였죠. 면회 시간이 됐어요. 교도관이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김모식이 면회. 박모식이 면회. 태수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죠. 들어온 일에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태수의 눈앞에 문득 옛 환영이 스쳤습니다. 10년 전 낡은 전셋집이었어요. 배부른 지연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여보, 얼른 와. 밥 다 됐어. 앞치마를 두른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손엔 늘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밤마다 소스 배합을 적어 넣던 그 노트였죠. 이거 완성되면 우리 진짜 부자 된다. 지연이 노트를 흔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순수했던 얼굴, 자기 손으로 짓밟아버린 얼굴이었어요. 태수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변기통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오열했어요.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독방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두꺼운 철문에 막혀 밖으론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축축한 시멘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어요. 장면은 서울로 옮겨갔어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지연그룹의 초고층 사옥. 그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발코니였습니다.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온 하연이 난간에 기대 있었어요.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죠. 완벽하게 차려입은 지연이 서류를 비서에게 넘겼습니다. 그러곤 동생 곁으로 다가와 잔을 받아들었어요. 여행 어땠어? 좋았어. 응, 언니. 근데 역시 언니 옆이 제일 좋더라. 하연이 지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자매가 발밑에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끝없이 이어진 화려한 야경이었죠. 챙 하고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하연이 무언가를 떠올린 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낡은 수첩 하나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귀퉁이가 다해지고 색이 바랜 노트였죠. 언니, 이거. 하연이 지연에게 그 노트를 내밀었어요. 지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게 설마 그 도박장에서 내가 가져왔어. 언니 원본 노트. 하연이 나직이 웃었어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넘겼어요. 10년 전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밤새 적어 내려간 글씨. 간을 보고 고쳐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지연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걸 네가 찾아왔구나. 응. 원래 언니 거잖아.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지연이 노트를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10년을 돌아 마침내 주인 품으로 온 겁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연아. 지연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잠겼죠. 지연이 노트를 매만지다 문득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뭐야, 언니? 미혼모랑 다시 일하려는 여자들 돕는 재단이야. 내 이름으로 세우기로 했어. 지연이 나직이 웃었습니다. 이 노트, 재단 첫 교실에 걸어두려고. 나 같은 사람 2번 다시 안 나오게 힘내라는 뜻으로. 하연의 눈에 존경이 가득 담겼어요. 언니는 정말 대단해. 대단하긴. 그냥 안 잊고 싶은 거야, 그때를. 지연이 먼 하늘을 바라봤죠. 그때 로비로 커다란 화분이 배달됐어요. 최 회장이 보낸 난초였습니다. 두 자매의 세계 진출을 축하하는 글이 함께 왔죠. 두 사람 다 정말 잘 컸다. 짧은 한 줄에 노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지연과 하연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 웃음엔 그늘 한 점 없었죠. 지옥 같던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눈부신 햇살이 발코니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두 자매의 얼굴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발밑 도로엔 수많은 차들이 바쁘게 오갔죠. 거대한 도시가 힘차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사옥 전면에 커다란 전광판, 두 자매가 만든 새 브랜드 광고가 쉼없이 흘렀습니다. 광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 압도적인 크기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죠.
시원한 바람이 발코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자매의 머리칼이 부드럽게 흩날렸어요. 지연이 노트를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벼랑 끝에 섰던 그 밤,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도 이 노트만은 가슴에 꼭 안고 있었죠. 살아있길 잘했어. 지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선 하연이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자매가 세운 거대한 제국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죠. 기나긴 이야기가 그렇게 따뜻한 오후 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복수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짓밟혔던 그 자리에서 다시 우뚝 일어서는 것이었죠. 지연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 밑바닥에서도 손에 쥔 낡은 수첩 하나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 수첩은 거대한 제국이 되어 돌아왔죠.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과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 그 둘이 한 핏줄이었다는 것도 참 얄궂은 운명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아내는 무너지지 않았고 헤어진 자매는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아무리 캄캄한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해가 뜨는 날이 옵니다. 지연이 그러했듯 여러분의 오늘도 언젠가는 눈부신 아침이 될 거예요. 부디 스스로를 함부로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